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심창배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아, 같은 수염캐긴 하다. 그쵸? 최근에 제가 좀 한번 일정 좀 없어갖고 이게 면도 안 한 적 있거든요. 아, 저는 그냥 더럽더라고, 그냥 얼굴이. 그래갖고 이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수염이 좀 어느 정도 나야지 사실은 이게 뭔가 좀 수염 기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관리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들 관리 거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관리 거의 안 해요. 보통 여기만 남기고 이런 얘기 해야 돼. 이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니,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데도 나니까 이런 네. 데 이제 면도를 하는 거죠, 아침마다. 그게 그 관리 정도. 아닙니까? 그쵸? 면도 하는 거지, 관리라기보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수염이 막 삐죽삐죽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고. 그게 많이 관리하시네. 그렇게 우리가 관리라고 정의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맨날 관리의 정의가 그건데? 매일매일 하지는 않는다. 아.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죠. 랩장님도 제 사실 소원- 관리하시거든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랩장님도 네, 랩장님도 저도 매일 이렇게 랩장님 사실 그 아침에 뵙고 저녁에 뵐 때는 이거 중간에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끊고 가야죠. 저녁 때는 되는데 아침에 뵙고 나서 계속 하루 종일 뭐 하면은 이게 좀 많이 거뭇거뭇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갖고 네. 다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아마 피라미드 얘기를 많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께서 저 채팅으로 뭐 이집트 어떤 신전에 헬리콥터 벽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세티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만든 그 아비도스라는 지역에 있는 신전인데 이 세티 1세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그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들어봤죠? 예, 람세스 2세의 아버지예요. 음. 대략 이 사람은 기원전 한 1300년경에 1300년경의 파라오예요. 그 사람이 지은 신전이 지금 이제 아비도스라는 곳에 있는데 이 신전이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의 신전인데 예. 이렇게 안에 기둥들이 정말 다 남아있고 천장까지 다 남아있어요. 이게 이 아비도스라는 지역은 이집트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아마 또 많이들 아실 텐데 오시리스라는 신 혹시 아시나요? 오시리스? 오시리스 알죠? 들어는 본 것 예, 같아요. 저승의 왕이에요. 이집트 신화 속에서 저승의 왕. 예. 그거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쵸? 네. 맞아요. 묘사해보시죠. 맞아요. 일어 다녀가지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여기 머리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동물처럼 일어나서 생겨서 머리가 이렇게 있고 동물처럼 생긴 거 수염이 좀 아닌가요? 잘하나요? 안 수염 모르겠어요. 동물처럼 동물 아닌가요? 동물처럼 일어나서 생기지 머리가 않아요? 이렇게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수염이 잘한다. 랩장이 아닙니까?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만요. 일어나서 머리가 이렇게 자꾸-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수염이 잘한다. 제 수염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오시리스는 동물로 표현되진 않고요. 잘 그래요?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대신에 피부가 검은색이나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수염은 있어요. 턱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식이에요. 그건 아누비스래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거 생각한 예, 그런 아누비스. 거 같아요. 예, 맞다, 그거는 맞다. 약간 이제 개처럼 객과 생긴. 동물의 맞아요. 보통 자칼 모양의 신인데 그쵸. 근데- 나서스. 맞아요. 예, 맞아. 예, 나도 예, 처음 맞아요. 생겼어. 근데 이 두 신이 사실은 역할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누비스가 저승과 더 관련 깊은 신이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이제 그 신을 숭배하는 집단들끼리 경쟁을 펼치거든요. 정치적 경쟁. 근데 이제 오시리스 쪽의 집단이 조금 더 우위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 신화 속에서 오시리스가 저승의 왕이 되고 아누비스라는 신은 조금 역할이 축소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미라를 만드는 신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됐죠. 근데 여기가 아비도스라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이집트의 주요한 관광지들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여행 코스에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집트 여행 가신다면. 왜냐하면 정말 그 신전의 상태가 너무너무 예쁘고 이 신전 내부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의 천장 부분이라고 창문 부분도 다 잘 남겨져 있어가지고
실제 고대의 이집트 신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직접 찍으신 사진이잖아요. 네, 전부 제가 찍은 거예요. 야, 실제로 가서 보면은 감동이 꽤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조들도 되게 잘 남겨져 있는데 와, 이 신전의 예쁘다. 부조는 정말로 잘 만들어진 양각 부조예요. 아. 그러니까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여러 신전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부조들이 남겨져 있지만 이 아비도스 세티 1세 신전의 부조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네요. 엄청 높죠. 색상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색상도 되게 잘 입체감도.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원래 색상, 그러니까 이런 그 이집트의 부조들은 다 색칠이 다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얼굴 부분만 이렇게 무너졌죠? 저거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만 많이 부셔요. 저거는 나중에 누가 후대 의도적으로 했구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의상 숭배를 금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집트가 현대 이집트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이집트 하면은 이슬람교를 떠올리실 텐데 기독교인의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이집트의 인구가 1억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10%가 좀 넘고 비공식적으로는 20%가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2천만 명이 있다, 혹은 3천만 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국가 중에 하나죠. 되게 의외다. 예, 대략 한 서기 40년에 이집트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서기 40년이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가 이제 신약성서에서 묘사하는 거에 따르면은 예수가 죽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른 시기에 이제 기독교가 전래된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고대 이집트의 그 유적들을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건물들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를 교회로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교회로 사용할 때 다 막 뜯어 고치기 너무 힘드니까 대체로 이제 주로 세신이나 사람들의 얼굴만 부시는 거죠. 저는 이제 고대 이집트 전공자니까 저런 어떤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저런 파괴 행위도 또 한편으로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의 실천에 의한 흔적이기 때문에 저것도 고고학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비도스 신전이 또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기에 보시면 이 벽면을 전체를 보시면은 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다 파라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도스 왕명표라고 보통 불리는 기록인데 이 당시에 이제 세티 1세가 자신의 선조로 인정했었던 역대 파라오들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명 정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와. 이 기록이 이집트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역대 왕의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순서가 정확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왕명표 이제 바로 앞에 저 끝에 가장 왼쪽에 사람 예. 2명 서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네. 이 사진이거든요.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좀 이제 큰 사람이 이제 세티 1세고 이 신전을 지은 파라오고 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인물은 저 사람의 아들 나중에 파라오가 되는 람세스예요. 람세스의 왕자 시절을 그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어린 왕자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따고 있어요. 하나로.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소년들을 표현할 때 주로 이제 저런 머리 스타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머리가 있으면 소년. 예. 저 나이 때 많이 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예, 뭐 삐삐머리. 랩장님 지금 삐삐머리 못 하거든요. 왜요? 나이대가 삐삐머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있어. 네, 저는 랩장님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못하고, 많으세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수염도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쵸? 민수 형님보다 한참 누나세요. 예. 그렇다네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노란색 상자로 그 표시한 부분에 헬리콥터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수함 혹은 뭐 탱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레이싱카 같이 보이는 그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이제 헬리콥터 같죠?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진짜. 맞다. 그죠? 소름 돋는다. 그렇죠. 소름 돋죠. 레이싱카? 강병희 선수 한번 모셔야겠는데.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그렇죠. 그럴싸한데요? 이게 과연 어. 상상력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 뭔가 막 뭐 예지력이 있던 건가? 근데 우리의 뇌가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아는 경험에서 맞아요. 끄전해서 인식하기는 그렇죠. 해요. 예. 고춧가루 같은 거 보고 하트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예. 구름 보고 막 웃는 얼굴이다. 뭐 무슨 나무 어떤- 그림자 보고 귀신이라고 예.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고,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고고학에서도 예. 이제 우리 고고학자들은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어떤 형상이나 뭐 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그때 잘 의미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상이랑 비교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볼 때 이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용되었던 그 맥락 속에서 이 대상을 이해해야지 나의 지금 현재 내 시점에서 이 대상을 이해하는 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안 된다는 거. 물론이죠.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걸 고려해야지 예.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딱 보고. 멋진 마인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정말 헬리콥터 잠수함 우주선처럼 보여요. 딴 건 모르겠는데 헬리콥터랑 우주선은 정말 리얼하네요. 그렇죠. 저 잠수함도 잠수함이라 썼는데 네, 저거를 반대로 보면 탱크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네. 그러네요. 그죠? 코가 네, 맞아요. 시계 예, 왼쪽으로 있고. 예. 정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와 그 외계인 혹은 이제 이집트보다 더 예전에 존재했었던 초거대 문명, 뭐 남극 대륙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초거대 문명과 또 이렇게 연결을 짓기도 해요. 진짜 많은 미스터리가 있거든요. 그쵸, 막 거기 그쵸. 안에 우주선이 있다. 막 그렇죠. 이런 막 미스터리가 그렇죠.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이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건 그거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많죠. 저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오파츠라고 해요. 오파츠. 오파츠. 그러니까 오파츠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out of place artifacts군요. out of place artifacts. 어떤 그 장소와 맥락에 맞지 않는 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대의 유물인데 뭔가 이게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미스테리라고 다들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 관련된 전문가나 전공자들이 보면 너무나 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유물이 속해져 있는 문화나 그 시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이제 모양만 보고 직관적으로 딱 그거를 바라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맥락이 있고 그래서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인 게 제일 큰 뭐 140m짜리 피라미드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공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데 이걸 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상상의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낭설들을 덧붙여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죠. 그걸 보통 이제 음모론이라고 그렇죠.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분들을 뭐 유사 역사학자 혹은 뭐 사이비 고고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피라미드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야들과학 랩미팅에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피라미드의 역사성을 좀 부여해가지고 그 역사적 배경을 같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다 보면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여전히 그 현대 학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설명을 전혀 못한다? 뭐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유사 과학도 되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들잖아요. 되게 과학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고 그거에 뭐 해당하는 여러 가설들은 있겠지만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유사과학자들은 확신을 해요, 무조건. 그 부분이 되게 그렇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사과학이나 유사역사학이나 사이비 고고학은 이분들은 그 결론을 먼저 내려요. 그렇죠. 그 결론에다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근거를 맞추죠. 예, 똑같아요. 유사과학이랑 똑같아요. 똑같네. 예, 원리가 똑같아요. 예. 간단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예. 이거는 저 사람들이 뭐 헬리콥터나 잠수함이나 우주선이나 뭐 레이싱카를 이제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 글자를 지우고 거기다가 다른 글자를 새겼어요. 근데 지울 때 글자를 먼저 새기거든요. 돌에다가. 예. 그러고 나서 이걸 지우고 싶으면 이제 거기다가 회치를 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판 부분을 다 메꾸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파요. 다시 팠는데 이게 나중에 그 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쓰여진 거죠. 근데 그게 우연히 저런 모양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와, 그럼 더 대단하다. 글씨 모양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돼버린 거네요. 예. 근데 이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대충 어떤 문자가 어떤 문자랑 어떤 문자가 겹쳐져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문장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인다. 보이죠? 이렇게 겹쳐. 아래쪽 그림을 보고
위에 그림을 그렇죠. 보니까 예. 보인다. 예, 그렇죠. 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세티 1세가 이 신전을 이제 자기 신전인데 짓다가 먼저 죽어요. 완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인 람세스 2세가 이 아버지의 신전을 이어받아가지고 짓습니다.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의 안쪽은 세티 1세 때 다 만들어지는데 바깥쪽은 람세스 2세가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바깥쪽 부분에는 세티 1세가 뭔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람세스 2세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부분을 지우고 거기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문장을 쓰고 자기 그 아버지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오른쪽이 먼저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읽으면은 네르 페세트 페세제트인데 지금 이제 쓰여진 것에서 읽으면 가장 오른쪽 위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 위에 이제 뭔가 이제 손바닥 모양 글자가 있죠. 네. 그렇죠. 벙어리 장갑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저게 이제 D 발음이 나요. D 발음이 나는 글자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입 모양 글자가 있죠. 이렇게. 예. 아, 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R 발음이 나는 글자예요. 따라라라. 그러니까 저 글자들은 모양이 분명히 있지만 예. 여기에서는 그 모양이랑 관계가 없이 그냥 표현 문자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가 모양은 분명히 뭔가 이제 따온 그 상형 문자 스타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표현 문자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뭐 한글이나 알파벳 같이 뜻은 없고 발음만 나는 글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발음도 나고 뜻도 있는 글자도 있고 발음이 없는데 뜻만 있는 글자도 있고. 그 이제 저게 이제 데르하고 그 아래에 이렇게 그 팔이고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저거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글자예요. 대신에 저 앞에 쓰여진 단어들이 뭔가 인간의 의지나 뭐 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글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한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데르라는 동사는 제압하다, 무찌르다, 뭐 멸망시키다 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와.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 열로 오면 그 가장 위쪽에 이제 이렇게 저거는 이제 활이에요. 활 모양 글자예요. 예. 저거는 저거는 이제 페제트라고요. 페제트. 저 돈 모양 글자는 일단은 T 발음이 나요. 그래서 저기서는 저게 이제 페제트잖아요. 페제트. 예. 그러니까 네. 뭔가 더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T를 썼어요. 근데 저렇게 T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어는 철자법이 딱 확정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같은 단어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스펠링을 쓰거든요. 저 페제트는 보이는 그대로 이제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이제 아래에 이제 그 짝대기가 9개 있죠. 총. 네. 세 개씩 한 세트로 3개가 있으니까 9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9개는 그 숫자 9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저 짝대기 3개 있는 저 글자가 복수를 뜻하기도 해요. 복수. 예. 근데 저 짝대기 3개를 이제 3개를 썼으니까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뜻도 되죠. 근데 저거를 이제 읽으면 이제 페세제트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읽으면은 베르 페제트 페세제트가 되는 건데 9개의 활을 제압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이집트어는 대체로 이제 수식어가 명사의 뒤에 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짝대기 3개가 페세제트인데 저게 이제 9개라는 뜻이 된다면은 그 앞에 있는 활을 수식해가지고 9개의 활 그리고 이제 앞에 동사가 오니까 9개의 활을 제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약간 그 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9개의 활은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활 9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 있는데 저거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적들을 이제 표현하는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 데르페제트 페세제트를 세티 1세가 저기다가 새겼는데 람세스 2세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안 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싹 다 이제 파여진 데다가 다 회를 칠한 다음에 다 이제 지우고 거기다가 새롭게 다른 문장을 새겨요. 그게 이제 저 왼쪽에다가 제가 써놓은 건데 메키케메트 우아프 캐수트라는 글자예요. 저것도 뭐 특별할 게 없는 표현이에요. 뜻은 이집트를 지키고 외국을 쳐부순다.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람세스 2세가. 저 메키케메트는 저기 보시면은 저 문장에서도 가장 오른쪽 가장 상단에 이렇게요. 예. 저 글자는 이제 M 발음이 나요. M 발음이 나고 근데 뜻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그 아래에 있는 이 팔 모양 글자. 예. 저거는 아무것도 손에 안 쥐고 있고 그냥 이렇게 손바닥 내밀고 주세요. 있어요. 네네네. 주세요랑 관련이 없고 그냥 저거는 예. 저거는 그냥 뭐 아나 뭐 에 발음이 나요. 에 발음이 나요. 그래서 뭐 마 이렇게 읽어도 돼요. 매마.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약간 이제 예. 그 넓적한 컵처럼 생긴 글자 있죠. 예. 네. 저거는 보통 이제
K 발음이 나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메키, 뭐 메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저 예. 글자를. 저거는 지키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한쪽을 찢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 글자 있죠. 찢어놓은 종이 조각 같은 예. 느낌? 그 글자는 이제 케메트라는 글자예요. 케메트. 케메트라는 글자인데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또 아까 봤던 그 반원형 문자가 있죠. 네. 아까 전에 이게 예, 약간 그거는 올라와 이제 있는 거. T 발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래서 저것도 역시 케메트 마지막에 오는 발음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글자고 케메트는 원래는 뜻은 검은색 뭐 이런 뜻인데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십자가가 이제 그려져 있죠. 네. 저건 원래 이제 마을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이집트어에서는 저게 지명을 표현할 때 이집트인들한테 되게 친숙한 지명을 표현할 때 뒤에 저 글자를 이제 써가지고 아 이게 지명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는 글자예요. 예. 그래서 저 케메트라는 글자는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뜻은 검은색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검은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검은 땅. 케메트가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메키 케메트는 이집트를 지키다라는 뜻이고 예 그리고 가운데 열에 보시면은 병아리처럼 생긴 글자 있죠. 아, 네네네. 병아리는 아니고 메추라기인데 저 글자는 또 뜻은 없어요. 그 글자는 이제 W 발음이 나요. 그냥 우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그 팔 모양 글자 있죠. 네. 저거는 이제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우아가 되고 그 아래에 이제 뱀 모양 글자 있는데 저거는 F 발음이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아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아래 그 뱀 아래에 있는 이렇게 고리 모양 글자는 저것도 역시 우 발음이 나는데 여기서는 저거랑 이중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 메추라기랑 같은 발음의 글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우아프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저 팔에 뭐 들고 있는 글자 있죠 또 그 네, 다음 저- 연에 그쵸. 똑같죠. 아까 전에 그거. 예. 네. 제가 아까 저 뭐라 그랬죠? 쌍쌍바 쪼갠 거죠. 한쪽씩 들고. 페세제트 아니요? 저게 빠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루는 뭐야? 빠루는 뭐야? 일단 교수님들이 타입하는 거 다 읽었어요. 랩자님 빠루를 읽으면 어떡해요? 저 팔에 뭘 들고 빠루 왜 있는 이렇게 웃기냐? 저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는 저 글자는 네. 발음은 없고 뜻만 있어요. 뜻은 이제 뭔가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의지나 뭔가 어떤 행동 맞아, 이런 맞아, 것들과 맞아.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해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우아프라는 글자가 처부순다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압하다라는 글자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의 같은 그 한정사, 같은 결정 문자가 쓰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 팔 모양 글자 아래에 이제 똑같은 모양 글자 3개가 쓰여져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그 산골짜기의 모양 글자예요. 저거는 이제 보통 그 캐스트라고 하는데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인데 저게 3개가 쓰여져 있잖아요. 예. 3개가 쓰여져 있다는 건 저게 복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 우아프 캐스트는 외국을 처부순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저 그 오파츠, 그러니까 헬리콥터나 뭐 우주선 이런 저 그림들은 저 2개의 문장이 겹쳐져 쓰여져 가지고 나타난 우연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거를 우주선이나 헬리콥터라고 보는 분들은 고대 이집트어를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얘기는 좀 경계해서 들으시는 게 좋다. 근거가 좀 약할 수 있다. 이게 약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초우 양- 교수님께서 양각보다 음각이 세거나 유제가 쉬웠을 텐데 왜 이집트 문자는 양각으로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게 항상 양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항상 음각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물론 그 양각으로 새기는 게 더 정교한 방법이에요. 더 공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을 다 파야 되잖아요. 사실 음각은 그것만 파면 되거든요. 근데 이집트 건축물들을 보면 대체로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조명이 약한 데는 대체로 양각으로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조명이 강한 데는 음각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이 약하면은 양각인 게 더 좋고 조명이 강하면 음각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글자는 네. 음각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 신전의 가장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각으로 저 글자를 새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글자가 다 음각으로 그러니까 양각으로 새겨, 여기는 다 양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요거. 다 양각으로 새겨져 있죠. 양각이죠. 이것들은 다 신전의 되게 안쪽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안쪽은 지금 양각이고 바깥쪽은 음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람세스 2세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기도 한데
람세스 2세는 대부분 다 건축물을 다 음각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은 건축물을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많이 빨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격상. 그러니까 박리담의 스타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각으로 만드는 것보다 음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쉽고 더 빨리 할 수 효율적이니까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람세스 2세의 건축물들은 음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 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그 상자를 쳐놓은 저 네. 타원형의 틀을 카르투시라고 하는데 예. 저 안에 이제 파라오의 이름을 써요. 보시면 저기도 뭔가 글자가 겹쳐져 있어요. 그러네요. 되게 뭔가 그렇죠. 많아요. 되게 복잡하게만 얽혀 있죠. 네. 예. 저것도 아까랑 똑같이 아까 그 문장이랑 똑같이 원래 있었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 회가 떨어져 나가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름은 세티 1세의 이름이었겠죠. 이게 원래 쓰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지우고 람세스 2세가 자기 즉위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겹쳐져서 쓰인 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저것이 헬리콥터나 우주선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아비도스 오파츠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는 딱 여기까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누가 이거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외계인 이런 얘기하면은 딱 당당하게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0.0001%인데라고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물론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특히 한국은 이집트 관련된 인터넷을 통해서 뭐 TV 방송 이런 것도 통해서 그 유통되고 있는 고대 이집트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좀 잘못된 것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서 잘못된 지시를 가지고 누가 칼럼을 써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그럼 그게 다시 재생산이 되면서 그렇죠. 또 유튜브에서 누가 또 그걸 언급을 하고 이러면은 끊임없이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거를 막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워낙에 많은 거에서 맞아요. 광범위가 예. 일어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퍼져갔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 안될거야 랩미팅 보시는 교수님들께서 일상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렇죠.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싫은디 해보겠습니다. 싫을 수 있죠. 싫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싫은 것보다 좋은 예. 게 좋잖아요.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